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학생부를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포인트를 잡아서 가지고 갈게요. 왜냐면은 보통 친구들이 3,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내가 이거 생활기록부를 관리를 해야 되나? 내신만 하기에는 또 집중하지도 않고요. 그런 친구들이 주위에 너무 많죠. 네. 그 친구들은 내신 관리하고 학생부랑 둘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는 거는 내신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성적 추이를 봤을 때 아마 종합전형이 교과전형보다는 한 등급 정도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하에서 종합전형 준비를 한다면 이제 성적보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를 같이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일반고 친구들은 네. 자, 활동들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요령도 잘 모르는데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계열에 따라서 조금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공계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동아리 활동에서 과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런 과목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전공적 합성에 관련된 활동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한 개든 두 개든. 그래서 그걸 잘 살리기만 하더라도 의외로 좋은 학교들을 이공계는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학생부 내용이 부족하면은 수시 전형을 도전할 수 없는지 아니면은 만약 이런 학생부를 보완하자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하나만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학생부를 보완할 수 있는 자소서나 면접의 팁을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수상 내역이 쭉 있어요. 여기에 더 많은 수상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을 했는데요. 선생님, 이 수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이 친구 생기부를 먼저 봤는데요. 이 친구가 수상이 이제 성적대에 비해서 많았어요. 근데 일단 살짝 아쉬운 점은 이과 학생인데 과학상은 보다시피 이제 교내 탐구대회 동상이 있지만 나머지 대회들은 쓰기대회라든지 동아리 발표대회라든지 그래서 수학 과학보다는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있다는 점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네. 선생님 생각하시기는 어떠세요? 저는 딱 보니까 그냥 이공계 학생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자율동아리 어쨌든 과학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다 보니까 교내 탐구대, 그다음에 뭐 과학 동아리 활동에서 우수한 결과를 꾸준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걸 통해서 이 친구는 이공계를 희망하는 학생이구나라는 것을 일단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세특에도 그런 내용도 있는지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에 처음 볼 대회는 교내 탐구 대회예요. 보면 참체 동아리 이제 두 동아리에서 활동을 조금 많이 한 건데 미사일 발사대 선배들과 친구들하고 설명을 듣고 조작하는 능력을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드론 조작을 할 때는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이제 조작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까지 만들어졌겠네요. 그리고 2학년 참체 동아리에서 보면은 이제는 조금 심화된 느낌으로 기계공학에 대한 기초 및 심화 원리, 과학 과목과의 연계와 재미 창작 활동의 4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원들과 논의하고 활동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동아리에 이것밖에는 적어지지 않았어요. 네, 너무 아쉽죠, 그죠? 네, 그 동아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상이 체육수상에서 계속 해마다 상을 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동아리의 기록이 좀 아쉬운데요. 특히 1학년 참체 동아리의 기록 같은 경우는 선배들과 친구들의 설명을 들은 것은 좋으나 여기에서 좀 더 본인이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이라든지 기계공학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보니까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과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 부원들과 논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 보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좀 더 심화된 활동을 하였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네, 일단은 학교 선생님이 이런 학생부를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동아리 학생들이 다 동일하게 적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학생부 기재 요령을 보시면 거기에 자기평가, 동료평가, 그 다음에 탐구활동 결과, 수행평가 결과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 후기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동아리에 제출이 된다고 하면 동아리님이 얘를 보고 좀 더 개별화된 학생부 내용들을 기록해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탐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쓰는 거에서 많이 부담을 느끼는데요. 사실은 탐구 보고서가 논문처럼 10페이지가 넘거나 굉장히 화려한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 분야를 드러낼 수 있으면 한 장이나 두 장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을 굉장히 조심을 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친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2학년 또 동아리에서 보면은 설명서 보고 만들기에 틀에 박힌 활동 대신에 인명 구조와 관련된 창작품 만들기로 2학기 때는 이제 기계공학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과학상자를 이용해서 원래 과학상자에 보면은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하나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설명서를 같이 참조를 해서 이제 만들 때 창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드론이나 천체 망원경을 조립하면서 사실 1학년 때도 친구가 배웠잖아요. 선배한테. 그걸 이제 후배들하고 동아리 부원들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년에 똑같은 동아리를 3년 동안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하나의 동아리에서 꾸준하게 3년 동안 했다는 것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확장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입학사정관들의 60%가 문과생이고 이제 그런 과학들을 적당한 상식 수준으로 알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과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창제 동아리 3학년 기록에서 과학상자를 이용하여 하나씩 조립하지 않고 여러 개의 설명서를 참조하여 동시에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서 창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제가 문과생이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일단은 일반고 학생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들이 다른 학생과 약간 차별성이 있다. 왜냐면 이공계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설명서를 그렇게 꼼꼼하게 읽지 않아요. 왜냐면 딱 보면 이렇게 나 만들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일단 먼저 만들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그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보다 보니까 나는 이런 거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에서 이런 활동들을 진행했고 그 활동들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는 도전 정신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창의적인 그런 능력들 그래서 앞으로 대학에 와서도 이 친구가 꼭 주어진 거 말고도 새로운 것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친구이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얼만큼 전문적으로 해냈을까 라는 것은 아직 조금 궁금증이 남아있긴 해요. 그래도 일반부에서는 그나마 그럼 이런 부분들이 자소서에 충분히 소명이 되고 이제 저 같은 문과생 입사관들이 읽었을 때도 알 수 있도록 좀 더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인명구조에 관련된 창작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그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강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들고 나서 보니까 원래 있는 제품이었다고 자기가 구성을 해서 만들었는데 하지만 그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단종이 됐다라는 기사를 보고 나서 이제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꿈이 생긴 게 자기는 진짜 가격이 싼 네, 이제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강아지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꿈을 이때부터 조금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과정 수업에 보면은요, 바이오 기술의 원리를 핵이식 기술의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도면의 물체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정투상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3가법에 의한 정투상도 그리기 도면도 잘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학 계열을 갈 친구한테 많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근데 저는 딴 거보다 기술 과정에서 이 세부 특기사항을 썼다는 거에서 조금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일반고 친구들이 보통 주요 과목에서만 세특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공학 계열을 가는 친구들은 이제 기가에서 이렇게 관련 분야들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술에서 핵 기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분야를 보면 그냥 살짝 봤을 때 생명 분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 기계가 어느 부분에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장이 나중에 다른 과목이랑 추후 학년이 올라가서 도움이 된다면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투상법에 대해서 이제 그리기 도면을 했다고 했는데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몰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투상도가 이제 이거를 저희 3D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는 어쨌든 도면을 잘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구체화될 수 있고 이 학생 걸 계속 읽으니까 뭔가를 계속 만들고 조작하고 어떤 실용적인 것들을 도전하는 게 보여서 저는 그래도 기가에서 이런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요? 네, 일단은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이제는 그 디지털화된 트윈 모델을 만들어요. 실제 모델에다가 센서를 다 설치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를 디지털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을 통해서 앞으로 이 장비는 몇만 킬로미터 더 달리면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수리를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정보까지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입체적으로 나와서 어디에 어떤 부품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정투상법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이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게 된다고 하면 통상 이러한 기기를 움직이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번 정지가 되고 수리를 하는 데는 적게는 6시간 또는 하루를 갖다가 공장을 멈춰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공장을 한번 멈추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억 단위 이상의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 정비를 그만큼 잘해야 되는데 아무리 사람이 꼼꼼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다양한 센서들을 갖다 부착해서 그것들을 좀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하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방 정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조금 더 활용한다라면 이 친구 정말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구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공대 친구들은 이제 기술 과정도 이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은 네. 조금 좋은 생활 기록부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기술 과정뿐만 아니라 정보도 될 수 있으면 꼭 들어라. 네네. 만약에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다면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라도 듣고 관련된 내용을 세특으로 기록할 수 있으니까 네네.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공학계열 대학을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포트가 듣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도덕 정보 교과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 친구는 동아리보다도 자율 동아리에도 더 신경을 조금 많이 쓴 친구예요. 그래서 몇 명씩을 모아서 자기하고 맞는 친구들끼리 이제 만들기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동아리 1학년 때 보면은 실험을 하는 도중에 완벽한 암시를 구현하고자 통 안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가 실험을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실패한 실험에서는 그 문제점이 뭐였는지를 찾아내서 실험을 끝까지 성공시키는 열정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우리 알죠? 이 큰 통, 거기 공사장에서 쓰는 통, 그 통을 빌려와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실험을 하니까 옆에 친구들이 너 왜 그러니? 라는 얘기까지 했대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이제 암막 커튼을 치다 보니까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거기서 자기가 조작을 해서 했는데 사실 조금 했는데 아쉬운 게 보이죠. 뭐가 보여요, 선생님? 일단 네. 자율 동아리 수상을 굉장히 높은 단계로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구체적인 어떤 기록이 사실은 제일 그렇죠.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이 뭔가 열정이 있고 그리고 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면에서는 학생의 인성적인 면은 조금 좋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암시를 구현하고자 했는데 왜 이 암시를 구현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어떤 데 관심을 가졌고 어떤 실험을 했고 그리고 이 암시를 한 거는 뭔가 과정 중에 한 개였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이 수상과 더불어 굉장히 좋은 기록이 되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떤 실험을 했는지 저는 잘 그죠? 모르겠어요. 네, 그게 저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쉬운 점 있나요? 네, 동일하게. 네. 그래서 근데 진로 활동에도 보면은 이제 아두이노를 통해서 IoT, 스마트 로봇,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고 진로에 대한 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보면은 이제 내 생애 멘토 정하기에서 이제 시각장애인 도트워치를 개발해서 도움을 준 김주윤 대표를 멘토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주윤 대표가 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했지만 그것들이 다들 봉사 정신으로 많이 기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부분에서 자기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생기부나 자소 쓸 때 점점 갈수록 하나의 컨셉으로 이제 중점을 잡아가는 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친구의 생기부를 읽고 있으면 봉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진로활동 3에서 이제 김주현 대표를 만나서 대표를 멘토로 선정해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에서는 이 생기부의 전체성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로활동 1학년 때 활동에서 아두이노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 로봇 그 자동차를 직접 만들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뭔가를 직접 조작한다는 건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학교에서 아마 이거는 이제 많이 할 거예요. 대부분 학교에서도 네네. 아두이노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도 많이 네네. 하고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3D 프린트 그렇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그냥 만들어 봤다는 건 좋은데 그냥 활동을 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활동 전에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서 뭔가 조사를 한 활동 그리고 활동 후에 이 활동을 함으로써 좀 더 의미를 확장시켜서 보고서 같은 결과물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기가랑 전부 말씀하셨는데 미술 같은 데서도 요즘에는 이제 사물 인터넷 3D 프린트를 이용해서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축이나 그런 관련 친구들도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아두이노나 이제 3D 프린트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하는 친구들은 이과 친구지만 문과 친구들도 이게 너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문과생들이 다 안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정도는 같이 이렇게 안고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너무 얘기를 잘해주셔서 자, 그 다음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율 동아리 내용을 보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응용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동아리를 다시 만든 거죠. 그래서 안심각 측정을 하고 암페르 법칙하고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전동기 제작 실험도 직접 해봤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이제 논쟁들이 많아서 여기서 이제 토론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감시형 드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무기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타당하게 한 근거를 제시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활동들은? 일단은 네. 토론 활동이야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전동기를 제작하는 실험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전동기를 제작해봤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동기의 반대가 발전기예요. 네. 당연히 그럼 전동기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추가적으로 발전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현재 발전기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발전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가 뭐 2025년이 되면 뭐 내연기관 자동차는 점점점 이제 생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전기나 수소,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가 운영이 될 거다. 그러면 그러한 발전들이 기존의 발전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더 확장해서 조사를 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이 된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저희 유튜브를 보고 있는 공학 계열 친구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보면은 독서와 문법 시간에도 똑같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법과 작문 시간에서도 인공지능은 미래의 재앙이라는 그런 논제를 가지고 글쓰기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인공지능을 반대하는 의견 쪽에 많은 이렇게 힘을 실었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인공지능하고 우리의 미래랑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인공지능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미래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요. 여기서 인공지능의 찬성과 반대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반대라고 얘기했는데, 독서와 문법에서는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그래도 구체적으로 나타내려고 했지만 사실 좀 이 부분도 아쉬워요. 그래서 어차피 인공지능에 대해서 찬반을 한다면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에 자신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 한다면 이과 친구들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 어쨌든 결국은 기계와 인공지능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민을 했다.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정말 인공지능은 다 다루기 때문에 조금은 특수하게, 특이하게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고민 후에 생기부에 기재가 된다면, 특히 요즘에는 면접이 없는 전형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기록이 좀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만약 학법과 작문에 네. 만약에 선생님이 네. 세특을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세특을 써주신다면은 네. 이 활동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저희 개인적으로 이 세특은 좀 약간 학생이 썼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학법과 작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어를 전공한 선생님께서 쓰셨을 건데, 그렇다고 하면 저렇게 단순하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이 친구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60% 대체를 하다 보니까 그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빼앗겨서 노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잉여 인간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오히려 안 좋은, 그다음에 퇴보를 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주장을 발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많이 절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그만큼 대체하다 보면 24시간 인간보다 훨씬 더 실수를 적게 해서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하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로봇세를 받아서 인간에게 제공한다면 인간이 훨씬 더 풍족하면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여가도 즐기면서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그렇죠.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열식으로 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자기의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학년 자율 동아리에서 보면요, 이게 3학년 때 이걸 했을까라는 의문까지 들 정도로 정말 이거는 열심히 한 활동입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직접 자율주행차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만든 이유가 이제 테드 영상을 보고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모형을 이용해서 거리 센서나 음량 센서, 강 센서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코딩 작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고 나서 몇 번의 실험을 해서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똑같은 색깔이라도 이제 빛 센서를 다시 써서 노란색에 좀 더 민감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노란색을 딱 보게 되면 더 이제 그 앞에서 서고 경적 소리가 좀 더 많이 나게끔 해가지고 만든 자율주행차였습니다. 이 정도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일단은 네. 이 활동이 물론 중요한데, 네. 그 전에 2학년 때 네. IoT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를 네. 한번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센서가 좀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어서 3학년 때 추가적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했는데 그전에는 아두이노를 이용했다면 아두이노에 센서를 붙일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비트브릭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를 이용해서 네. 여기에다가 앞에랑 뒤에랑 여러 가지 센서를 달아서 그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자율주행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잘 작동하려면 코딩 작업이 필요해요. 네. 이러한 코딩 작업을 할 때 이게 컴퓨터 언어가 한 가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언어를 어떻게 활용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관련된 문제를 아마 면접 때 물어보지 않았을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자소서에 대놓고 미리 적어놓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네. 이제 그걸 자소서에 썼다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면접에서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다음에